이거부터 시작할게요. 가장 최신 네. 아직 언론도 보도하고 있지 않은 가장 최신의 유형부터 알려주세요. 네. 알아야 이게 준비가 되더라고. 사실- 모르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냥. 맞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그 모 언론사 기자가 연락 와가지고 특종할 만한 거 뭐 없냐 그러길래 제가 하나 있긴 한데 내일 뉴스공장 나가서 얘기할 걸 할 수 없다. 이 대충 어떤 건지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오늘 메인 뉴스에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뉴스공장에서 얘기해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게 있는데 네. 어디에도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뉴스에 아직은 피해자만 있고 네. 그렇죠. 그게 경찰에 신고되고 유형화되고 언론이 보도돼서 네. 알려지지 않았어. 네. 이게 바로 다이어트 약 사기입니다. 다이어트 약.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처음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다이어트 약 광고 같은 게 정말 많거든요. 요즘 많잖아요. 정말 많아요. 유명한 약들도 있고. 네. 많죠. 진짜도 있고 아니면 뭐 건강기능식품도 있고 정말 많은데 그 광고를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광고가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미국에서 엄청 유명한 약이다. 지금 뭐 위고비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난리난 그런 약이다. 이 약을 굉장히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5만 원이면 살 수 있고. 솔깃해. 네. 그 다음에 이거를 해서 만약에 비포 애프터를 몇 킬로 이상 빼고 그 사진이 만약에 어디 본사에서 그게 이제 추천이 되면 상금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도 줄 수 있다. 가격도 싸고 네. 훌륭한 약인데 네. 심지어는 그걸로 성공하면 그 사진을 보내면 상금도 줘. 네. 이건 보이스피싱이라고 상상할 수가 없지. 없죠. 일단 다이어트 약 광고가 너무 많고 또 알고리즘상 그 사람한테는 다이어트 약 광고 비슷한 게 엄청 많이 뜰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걸 눌러봤을 때 이거를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빼야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공짜면 오히려 의심할 거야. 근데 이게 빼야만 주잖아요. 그리고 가격 사실 5만 원 날리면 그만이잖아요. 이거 동기부여도 되는 거죠. 이건 내가 살을 제대로 빼서 사진 보냈는데 잘만 하면 몇천 원도 벌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 약을 이제 오면 약이 와요. 제가 그 약병을 실제로 봤는데 실제로 봤는데 엄청 조잡해요. 이게 무슨 제대로 된 제품이 아니고 뭐 이렇게 무슨 식약처 뭐 이런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약병에 들어 있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이유는 아직 정식 출시를 안 했다고 하니까. 한국에서는. 네. 미국에선 난리 났지만 한국에선 아직 정식 출시를 안 했다고 하니까 믿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난리 났다고 하는 가짜 뉴스 같은 것도 엄청 붙어 있는. 보내주겠지. 엄청. 저도 인스타그램 같은 걸로 식단 뭐 이런 걸 잘 찾아보다 보니까 제 피드에 엄청 떠요. 다이어트 광고 이런 것이 뜨는데 사실 저도 한번 사볼까 싶었던 솔깃했던 제품들이 또 있거든요. 왜냐하면 광고 자체를 미국의 할리우드 여배우가 하고 있다. 박수현 변호사님 뭘 살을 빼려고 그래요 지금?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약병을 보고 약을 먹는 겁니다. 약을 실제로 드신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한 3분 정도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에 한 3분 정도를 했는데 약을 이제 드시고 나니까 좀 뭔가 살이 식욕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또 상품도 받을 수 있고 이러니까 이제 열심히 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한 6kg, 7kg 빼신 거예요. 사실은 이제 여성분들 특히 이제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 정도 빼는 게 쉽지 않죠. 20년, 30년 성공한 건데. 성공을 한 거죠. 성공을 하고 비포 애프터 사진을 미국 본사에 딱 보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혹은 뭐 몇천만 원 동기부여 또 각실하니까 성공하는 분들이 있어. 네. 사진을 보냈어. 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룰렛 같은 걸 또 돌리라고 합니다. 룰렛. 네. 그 테무나 이런 것들 보면 중국 그렇지. 앱들 갑자기 막 룰렛을 돌리십시오. 당첨금 뭐 그렇지, 1,000만 원 이런 그렇지. 식으로 막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룰렛을 돌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1억, 2억, 3억, 4억 막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저희 상담 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4억에 당첨이 된 겁니다. 이 약은 진짜인데 내가 성공해가지고 사진을 보냈는데 상대편에서 당신한테 이 룰렛을 돌릴 기회를 드리고 이 당첨되면 상금이 커질 수도 있어요. 네. 돌렸어. 4억에 걸렸네. 너무 신나잖아요. 흥분하지. 오케이. 이 정도면 피지컬 100보다 훨씬 더 비싼 금액인데 그렇지. 4억이 4억이? 살까지 뺐는데 그러니까 와 오케이. 너무 횡재 같잖아요. 횡재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다음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근데 저희가 본사가 미국이지 않냐. 미국이 본사기 때문에 세금 같은 처리를 미리 해주셔야 된다. 대한민국이랑 달리 미국은 세금을 먼저 내야 그 당첨금을 수령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딱 해달아야 되는데. 근데 사실 저희가 뭐 로또 같은 거 당첨됐는데 거기서 10% 정도 준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4억에 4천만 원을 달라라고 하면 3억 6천이 남았네? 그래도 상금이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상금이 사실이라고 믿으면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믿을 수가 없는 게 실제로 내가 실제로 약이 왔고 실제로 살이 빠졌고 그것 때문에 그 본사에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빠진 비포 애프터 사진 중에 여러 사진 중에 당신 사진이 굉장히 잘 팔릴 것 같다. 미국 회사니까 사실 광고비로 4억 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믿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풀인러도어라 그래서 이게 심리학적으로 이제 문간에 발 들여놓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부터 4억을 준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무슨 4천만 원, 5천만 원 요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처음에 4억을 받으려면 미국 무슨 계좌를 개설해야 되니까 계좌 개설비로 50만 원을 내세요. 아,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네. 근데 50만 원 한번 내고 나면 사람이 이제 제가 항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매몰 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이 50만 원이 아까워서 그 다음에 50만 원의 아까움과 4억 원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몰두하기 위해 한 200만 원 더 내세요. 그러다 금액이 처음부터 4천만 원이 아니라 그렇죠. 조금씩 높아지는 거구나. 올라가는 이걸 하려면 이걸 해야 되고요. 저걸 하려면 저걸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내야 된다라고 했다가 보증금을 내야 된다라고 했다가 세금을 내야 된다고. 어차피 앞에 50만 원 했고 50만 원도 날린다고 생각하면 너무 아깝죠. 그렇죠. 매몰 비용인데 매몰 비용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인간은 매몰 비용을 원래 포기를 못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빨려들기 시작하는 거야. 맞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주식도 상패도 있고 보이는데 자꾸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서 돈을 빼려고 하면 뭔가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거 올라갈 것만 갖고. 손절이 어려워. 손절이 어렵잖아요. 내가 빼는 순간 올라가고 나만 손해 볼 거야. 그러니까 물타기라고 그래서 계속 산다고요, 너. 그러다가 망하는 건데. 결국 상패가 탁 되는 거죠. 근데 이 사기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제 제세 공과금으로 미국 연방 FTC에서는 33%를 내야 됩니다. 찾아보면 맞거든요. 34%. 그래서 결국은 1억 3천, 1억 4천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서운 점이 뭐냐면 1억 3천, 1억 4천을 이미 날렸죠. 네. 근데 이제 세금은 뭐 환급이 또 되는 세금도 있고 막 그렇게 막 설명을 엄청 복잡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날린 돈이 1억 3천, 1억 4천이 되는데 네. 어느 순간 생각을 하죠. 이게 좀 이상한데? 이상하지. 그때쯤 되면 어딘가 좀 이상한데 이거 아닐 것 같은데? 누구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그때쯤 되면. 그런 이상한지 생각을 할 때쯤에 전화가 와요. 전화가? 어디선가 전화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저 지금 뭐 인천 세관에 아니면 뭐 서울 무슨 동부지검에 뭐 누구라고 하면서 검사라고 하면서 혹은 경찰이라고 하면서 연락이 와서 혹시 몇 월 며칠에 무슨 약 배송 받으셨습니까? 그거 마약입니다. 아! 이제 슬슬 무서워지겠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장르 전환이 일어나는 그 거야. 순간에 내 머릿속에 모든 게 딱 근데 그분 마음속에는 모든 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살을 못 뺐는데 이 약을 먹고는 6kg를 빠졌네. 이 약은 분명히 마약인가? 진짜 무슨 필로폰 같은 그런 마약인가? 이런 생각이 딱 들고 그러면 막 몰아치는 거죠, 이 사람이. 당신 지금 영장 나왔어요. 영장 나왔는지 확인해 보세요라고 하면서 링크를 주고 그 링크를 들어가 보면 마약으로 이미 뭐 영장이 그러니까 나와. 우리가 익숙했던 범죄 유형인데 그 뒷부분은 거기 도입부가 이제 창의적으로 새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딱 넘어가는 순간 내가 지금 마약을 먹었고 범죄를 저지르려고 돈을 보냈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돈을 일부 또 준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본사라고 하는 데서 물론 한국인 명의의 계좌고 사실은 그 돈은 이제 다른 피해자의 돈이긴 한데 어쨌든 돈을 일부 받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링크 같은 걸 누르면 결국 그 사람은 해킹 앱 같은 거를 내 휴대폰에 깔아서 내 정보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막 훤히 들여다보고 알려주는 거예요. 몇만 원 너 받았지. 이렇게 해서 받으셨죠. 너는 마약 살려고 돈 낸 거 그다음에 마약계 거래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몇십만 원 받은 다 알고 거 있어. 다 알고 있어. 너는 구속이야. 근데 아무리 봐도 좀 억울한 것 같아서 내가 기회를 한번 주려고 하니 내가 시키는 대로 이제부터 해라. 오케이. 그리고 이제 뭐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도 하고 뭐 보증금으로 무슨 뭐 얼려 있는 계좌에 보증금을 얼마 넣으려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익숙한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으로 넘어가는 거야. 연결되는 거예요. 장르 전환이 돼가지고. 근데 무서운 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2단계예요.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 다이어트 가지고 땡겨 와가지고 일단 상금 4억에 눈이 멀어서 한 1억 정도 잃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이상한데 이제 이 범인들은 이 사람의 휴대폰을 아예 장악하고 있으니까 친구들하고 문자를 한다든가 그 내용을 카톡을 보고 의심하기 시작했네. 그렇죠. 그럼 다음 2단계를 돌입해요. 2단계를 돌입해서 너 마약했어. 그러면서 겁주기 시작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패턴.
기관 그 다음에 사칭 기관 사칭형이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거랑 다음이라기보단 사이드가 또 있어요. 여기서 사이드? 파생된 범죄가 있는데요. 네. 요즘은 이 사람이 뭘 주문했는지, 누구한테 주문했는지, 누구랑 가족 관계에 있는지 같은 것들을 휴대폰만 들여다보면 다 알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겁니다. 어머니한테? 어머니한테 당신 딸이 다이어트 약 먹은 거 알고 있냐? 근데 그게 사실 마약이다. 당신 딸이 지금 구속되게 생겼으니 보석금을 내놔라. 안 그럼 못 풀어준다라고 자기가 경찰이다 검찰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보이스피싱을 두 개로 나누거든요. 흔히 국정원 사이트 이런 데 가면 보이스피싱을 기본적으로 기관 사칭형, 지인 사칭형, 용역 및 재화 제공형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제가 처음 얘기 드린 그 보이스피싱 지금 맨 처음에는 용역 및 재화 제공형으로 시작을 해서 기관 사칭형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지금 박수현 변호사 얘기한 거는 지인 사칭형인 거예요. 세 가지를 섞었구나. 다 완전히. 섞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섞어버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도 전화를 해보겠죠. 그렇죠. 너 그렇게 했니? 네. 근데 전화가 안 되는 거지. 왜? 이미 휴대폰엔 앱이 깔려 있으니까. 아, 어머니가 자식한테 전화하는데 전화가 안 돼. 안 돼. 아, 이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구속됐구나. 잡혀갔구나. 네. 그래서 보석금을 내놓으라고 하면 막 그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보석금을 내죠. 이렇게 해서 2단계까지 진행이 다 된 거고요. 진짜 악랄하다. 악랄해. 근데 당하는 사람은 꼼짝 못 하겠네요, 진짜. 그렇죠. 한 번 발 들여놓기가 어려운 거지. 네. 사실 발 들여놓은 다음부터는 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최신의 뇌과학과 심리학과 AI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는 진짜 프로페셔널들인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정보를 다 깨고 있고 그럼. 이미 손바닥에 두고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저지른 일들 다 알고 있네. 진짜 수사 기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예요? 이 끝이 아니죠. 여기까지 하면은 보통 본인의 돈을 전부 다 털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쓸 수 있는 돈에 대출받을 수 있는 돈까지 보통 다 털립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 다 털린 상황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 찾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찾으려고 하면 누굴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변호사요. 그렇죠. 변호사를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변호사를 찾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에게 광고가 뜨거나 연락이 먼저 옵니다. 그 또 이런 사람들이 SNS에 가짜 변호사가 나타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SNS에 가짜 변호사. 훈영글을 막 자꾸 쓴단 말이에요. 세상이 왜 이러냐. 가짜 변호사. 근데 그런 글을 쓰면 그걸 보고 이제 가짜 변호사들이 연락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다 한통속입니다. 아예 같은 팀인 경우도 있어요. 네. 그 얼마 전에 태국에서 잡힌 조직이 있었는데 이 조직이 5가지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로맨스 스캠, 일반 보이스피싱, 그다음에 변호사 사기, 대출 사기, 취업 알선까지. 자, 그러면은 이 정도쯤 되면 아, 나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돼. 네. 생각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막 그 고통을 토로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SNS에 그런 걸 쓸 수도 있는데 그걸 보고 변호사가 아, 그런 걸 쓰셨던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십니까? 혹은 자기가 인터넷에 검색했을 수도 있죠. 변호사. 그러면은 그게 이제 키워드 검색으로 연결돼서 뜰 수도 있는데 그러면 클릭해. 그 사람이 또 한통속이야. 네. 그러면 변호사는 어떻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일단 처음은 간단합니다. 나는 100% 찾아줄 수 있다. 나는 뭐 화이트 해커랑 겸업을 한다. 뭐 이러면서 물론 이제 돈을 찾아줄게. 네. 돈을 찾아주는데 돈이 필요해. 그렇지. 그럼 일단 실제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변호사한테 일 맡기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수임료로 500만 원, 뭐 1000만 원이 꼭 필요하다. 어쨌든 지금 큰 돈을 다 털렸으니까 나머지 돈을 쥐어 짜는 거네요 지금. 쥐어짜 끝까지 쥐어짜입니다. 왜? 여기는 사실은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그 광고 같은 경우는 그 100명 본 사람 100명 중에 한두 명 걸릴까 말까이겠지만 이 변호사기 같은 경우는 그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은 적더라도 사실 타율이 매우 높아요. 아, 여기까지 왔으면 변호사가 직접 그렇게 오면 바로 도움을 받고 싶어. 그렇지. 당연히. 얼마나 구원자 같겠어요. 그렇지. 자기가 지금 거의 파산 직전인데. 돈을 찾을 수 있다고요? 500만 있으면? 500만 있으면 사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진짜 변호사들은 장담을 안 해요. 이건 100% 해드립니다라고 얘기하는 변호사는 그게 진짜 변호사든 가짜 변호사든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지. 보이스피싱 어떻게 100% 찾아? 그렇죠.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도 사실은 원래 제대로 된 변호사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100% 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사기거든요. 근데 100%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돈을 일단 뜯어가기도 하고 그 뜯어가면 또 요구해요. 해커한테 줄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수임료로 500만 원은 근데 500만 원 이미 또 매몰비용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우니까 여기서 200만 원, 300만 원 더 달라 이러는 거를 하지 못하고 또 변호사 막 이러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다 왔는데 해커한테 줄 돈 300만 원만 있으면 이제 다 해결되는데 이 마지막 300을 안 하면 저는 그냥 때려치고 나가겠습니다. 다이어트 한번 해보려고 약 좀 샀다가 아주 그냥 5만 원, 통장이 5만 원. 탈탈 털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네. 거기까지 갔어요 이제. 네. 네. 거기까지 변호사까지 가가지고 진짜 쥐어짜가지고 이 정도 되면 400, 500은 지인들한테 생으로 빌렸다고 봐야 되거든. 그렇죠. 어. 근데 이제는 빌릴 지인도 없어요. 어. 근데 대출도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래서 대출 안 나오려고 알아보고 있으면 또 연락이 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대출해 줄 수 있다. 그 대출 사기인데 이제 또 1금융권에서 안 빌려주니까 2금융, 사기. 3금융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이자가 너무 세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변호사 비용도 대출을 받아서 내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자가 더 적은 1금융권, 2금융권으로 옮겨주겠다라고 대출 사기 진짜. 대환 사기까지 치는 거죠. 근데 이게 흔한 게 뭐냐면 지금 신용등급이 너무 낮은 상태라 거래가 안 돼요. 우리가 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용등급을 높이셔야 되고 거래 기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자, 제가 100만 원을 넣어드릴 테니까 110만 원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돈이 적다는 걸 알아.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돈이 적다는 거 없어요. 아니까 이제 마지막으로는 내가 돈을 좀 넣어줄게. 네. 마지막 미끼예요. 그러면 100만 원 넣어줄 테니까 110만 원으로 주면 거래 기록이 생겨서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그러면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듯해. 그래서 처음에는 100만 원에서 110만 원. 그다음에 근데 신용등급이 아직 점수가 모자라네요. 200만 원 드릴 테니까 250만 원으로 저한테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0만 원만 자기 돈을 넣으면 되고 두 번째는 50만 원만 넣으면 되는 거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래놓고 아직도 부족하네요. 제가 500만 원 넣어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700만 원, 800만 원으로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여기서는 그쪽에서 500, 200 몇십을 넣어주는 거예요 처음에. 계속 어. 넣어주고 또 그 넣어주면 좀 더 큰 돈으로 돌려주라고 하는데 자기를 믿고 흔쾌히 넣어주는 데니까 자기가 더 신뢰가 되고 그리고 그 그렇지. 과정에서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너무 안타깝네요. 이런 대화를 하니까 완전 또 신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돈까지 넣어주니까.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불신에 쌓였지만 마지막엔 돈을 넣어주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와. 그래서 맨 마지막에 500만 원 넣어드릴 테니까 700만 원으로 주세요. 그래서 500만 원 넣어서 어떻게 마련해서 700만 원을 넣으면 연락이 안 돼요. 맞아. 그 정도쯤 되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375만 원 정도 마지막까지 왜 이렇게까지 쥐어짜는 거예요 마지막에. 끝까지 쥐어짤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있어요? 그다음에 또 있죠. 그래.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은 이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정신적으로 파탄이 일이지. 이 정도 정신적으로 되면. 완벽하게 파탄이고 어. 빚투성이에 어디 얘기도 못하고 어디 세상에 이걸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당장 먹고 살 비용 무슨 편의점 도시락 하나 사 먹을 돈도 없는 상황. 완전 다 털렸어. 완전. 그때 오는 유혹이 돈 벌 수 있게 직업을 알선해 드립니다. 부업을 하게 해드립니다. 마지막에. 네. 근데 이때는 이미 아까 예전에 지난번에 제가 나왔을 때 얘기했던 부업 사기처럼 돈을 빼려고 하는 부업 사기가 아니라 진짜로 직업을 알선하는 거예요. 어떤 직업이냐?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성매매, 남성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전달책 같은 거 해서 뭐 통장에 돈이 오면 그걸 뽑아서 자기한테 전달해 주기만 해도 5만 원 드립니다. 범죄 하수인으로 이제 사실은 가장 말단 조직원으로 집어넣는 거구나. 조직에 아예 넣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어디도 손을 내밀 수 없을 정도로 탈탈탈 다 털었다. 이 친구는 이제 끝이야. 그래서 정신적으로 다 무너졌을 때 자, 그러면 돈을 벌 기회를 드릴게요. 저희 캄보디아에서 보통 그 조직원 하나, 한국인 조직원 하나가 거래가 돼요. 그래서 그 거래 가액 같은 게 나름 있거든요. 조직원들도 조직원 한 명을 다른 조직에서 다른 조직으로 팔기도 하거든요. 생산 수단이니까 중요한. 이 생산 수단 하나의 가격이 다 매겨져 있는데 한국인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을 파는데 5억 정도를 받아요. 비싸구나.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사기당한 돈 다 합친 것보다 이 사람 하나를 데려와서 일하게 조직원으로 만드는 그 가치가 더 큰 거예요. 마지막이 제일 큰 돈벌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완전히 포섭해서 그 사람을 여기저기 팔 수 있을 때 5억이 되니까 앞에 돈도 뽑아내지만 마지막까지 몰아붙이는 게 중요하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 사람을 완전히 돈 없게 만들고 희망이 없게 만들어서 그거를 캄보디아든 어디든 데려올 수 있게까지 해야 최고의 장사가 되는 거죠. 이 사기꾼들이. 그래서 앞에 4억을 뽑았다 하더라도 요 마지막 사람까지 포함하면 5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궁지로 계속 모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네, 일반적인 사람이 캄보디아를 갈 리는 없잖아요. 없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당장 200~300 벌어가지고 대출 이자도 못 메우는데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 뭐 단순한 알바에서는 턱도 없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 그렇게 땡겨올 수 있으니까 와. 그래서 지금 20대 캄보디아 간 친구들 제가 좀 얘기해 본 친구들 보면 대부분은 뭐 저 스포츠 토토나 뭐 온라인 도박 이런 거 하려다가 보이스피싱 이런 식으로 해서 빚을 되게 많이 지게 된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스포츠 토토로는 어떻게 더 빚을 지르는 거예요? 스포츠 토토 되게 간단한데 스포츠 토토를 해요. 예. 그러면은 뭐 스코어를 맞추면 돈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온라인 도박 뭐 이래가지고 무슨 뭐 사다리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그런 거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뒤는 똑같은 겁니다. 당첨이 됐어요. 항상 당첨이 돼요. 제세 이상하게. 공과금 일단 뭐지? 돈에 눈이 멀게 만들어야 돼. 그쵸. 그래야 판단이 흐려지니까. 그렇죠. 일단 당첨이 되는구나. 당첨이 됐. 또 애초에 도박하시는 분들이 당첨이 되려고 도박을 하는 그렇지. 거니까 당첨이 됐다라고 하면 어디에 홀린 듯이 그 도파민이 터지지. 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실 앞에만 다이어트 약이냐 스포츠 토토냐지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기 방식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부분은 계속 지나가는 것이고 뒷부분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앞부분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그 도어에 푸딩더 도어 하기 전에 그 도어가 뭔지를 알아야만 안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최시에도가 다이어트구나. 다이어트가 어디에도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와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례가. 그런데 저희한테 지금 일주일 사이에 세 명이 연락이 왔다는 건 이미 조직적으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 어딘가에 알려야 되는. 신종범죄가 터졌어. 이거 빨리 알려야 돼. 이거 본인이 안 하더라도 주변에 널리 알리셔야 되겠다. 네. 경공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 다 해주셔서 요즘 그러니까. 그런 거 많다던데 얘기를 꼭 해주셔서 다이어트 약 주면서 그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상금 준다더라. 이거 보이스피싱이야. 네. 다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 정말로. 그러면 그 마약이라고 했던 그 약은 진짜 뭐예요? 대부분은 마약 아니에요. 그냥 카페인이나 이뇨제입니다. 이뇨제? 살이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플라시보 효과도 있고. 이뇨제. 물만 빠져도 2~3kg는 그냥 빠져. 맞아. 이뇨제. 이뇨제.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은 진짜 마약을 줘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건 배송 과정에서 자기들도 위험 부담도 있고 마약은 좀 비싸잖아요. 굳이 그게 마약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카페인, 알약, 이뇨제 이런 거 그냥 줘가지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 많이 봐가지고 물 많이 빠져가지고. 그냥 화장실 많이 가게 해가지고 빼는 건데. 실제로 이 사기 당하신 분들 중에 이 마약 들어서 이것 때문에 신고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연락 오면 마약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마약 아니고 그리고 마약이라 하더라도 이게 범죄에 당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변호사님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기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선 상금이 여러분한테 갑자기 살 뺐다고 사학이 떨어질 일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없단 말이죠. 없죠. 없단 말이에요. 살 뺐다고 네. 누가 4억을 줍니까? 야, 근데 차근차근 당하면은 당할 것 같아, 이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걸 한번 당하고 나면은 남들한테 말을 못 해요. 부끄럽다. 나만 바보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항상 하고 싶은 얘기가 절대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 이 사람들은 최고 전문가예요. 뇌과학과 심리학과 AI와 모든 걸 한 이 프로페셔널 최고의 프로페셔널들이 최고의 인간을 어떻게 하면 사로잡는지에 대한 최고의 프로페셔널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것만 그리고 해도 그 먹고 사람들은 살잖아요. 성공의 사례가 전 세계로부터 쌓여 있잖아요. 수천 수만 건을 가지고 하는 건데 당연히 저는 건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아예. 더군다나 내 휴대폰에 있는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기냐고. 그래서 이제 휴대폰을 잘 관리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해서 제가 한번 다음에는 그 휴대폰 해킹하는 그 화이트 해커나 이런 사람 한번 데리고 나와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도대체 내 휴대폰이 장악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뭘 조심해야 되는지. 뭘 조심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도 있는데 어디 가면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면 우리가 그냥 충전하려고 꽂잖아요. 아, 충전하러 꽂는 거 있지. 그거 꽂으면 그 상태에서 해킹이 확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와이파이 이렇게 무슨 어디 가면 어디 뭐 공항에 가면 항공사 와이파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잡았는데 그게 실제 항공사 와이파이가 아니라 딴 거여서 내 정보를 다 빼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어머나. 그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뭐 QR 코드, 뭐 자전거 QR 코드 왜 이렇게 따릉이 같은 거 이렇게 하려고 공유 자전거 이런 걸로 QR 코드 찍었는데 그 QR 코드가 실제 QR 코드가 아니라 붙여놓은 QR 코드고 그거를 연결해서 보안 앱을 깔라고 하고 까는 순간 또 탈취됩니다. 근데 이 QR 코드가 진짜 QR 코드랑 똑같이 생겼어요. 사실 링크 같은 것들은 저희가 뭐 주소를 봤는데 뭐가 이상하다라고 하면 좀 의심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QR 코드는 딱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게 단데 저희가 육안으로 구별하기는 되게 그쵸. 어렵단 말이에요. 더욱이 뭐 따릉이나 전기 자전거 아니면 스쿠터 이런 데 딱 붙어 있는 그런 QR 코드를 찍었더니 보면 뭘 깔라 그래. 네. 근데 정말 원래 붙어 있는 QR 코드, 원래 QR 코드가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렇게 QR 코드가 붙어 있어. 그래서 찍었더니 어머 보안 모듈이 안 돼 있네요. 설치하세요. 네. 이러면 이제 다 가는 거야. 네. 또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런 유명한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야 된다라고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쓰라고 하는데 이걸 작성하는 순간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그 보이스피싱 조직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볼 수 있거든요. 이거 진짜.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정보를 탈취하는지 네.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죠. 네. 자,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최신 기법이에요. 다이어트 새로운 이야기 나왔어. 그러면서 이거 다이어트 성공하면 사진 보내면 상금도 준대. 이거 피싱입니다. 네. 보이스피싱.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